자, 첫 번째 경기. 페렌츠바로시 대 레인저스. 자,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는 트르키예 리그 강호 팀인 페네르바체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강원 관장님. 네. 자, 그래서 최근 좀 페이스와 좀 경기력이 좀 좋은, 그리고 현재 좀 페렌츠바로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유로파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첫 승이 없을 정도로 지금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네. 유로파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로파 리그에서는 5경기를 좀 치렀는데 그 중에서 총 2골밖에 넣지를 못하면서 득점력도 많이 지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는 기대 이하의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좀 득점력이 좀 유로파 리그 내에서는 많이 저조한 좀 레인저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점유율은 비교적 레인저스가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재 좀 페렌츠바로스의 좀 중원이나 좀 수비가 좀 견고하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좀 생각보다 레인저스가 그런 페렌츠바로스의 파이널 서드에 좀 진입해 득점계를 좀 만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 유로파 리그에서 레인저스의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레인저스가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페렌츠바로시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잘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가 원정 3연전이기 때문에 더더욱 피로 누적이 커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에너지 레벨에서 또한 페렌츠바로시가 더 우세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페렌츠바로시가 홈에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봐요. 히츠 94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9414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페렌츠바로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렌츠바로시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 팀의 좀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좀 있긴 하지만, 그걸 좀 고려해도 지금 레인저스의 좀 유로파리그 득점력이 워낙 좀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렌츠바로시 승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스 대 프라가. 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지금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기존 결장자인 보가 모피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원정팀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연패 중으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고,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전패 중으로 최악의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전체적으로 경기력, 공수 밸런스, 조직력 모두 다 지금 저점을 좀 찍을 정도로 지금 니스의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그걸 좀 반영하듯 계속해서 좀 긴 연패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에 반해 프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유로파 리그 리그 페이지에서는 7위의 위치 중으로 지금 순위권에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좀 페이스를 좀 잘 이어간다고만 하면은
그것도 이제 16강 직행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좀 현재 좀 불화가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니스의 좀 저조한 페이스와 경기력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제 아무리 좀 홈이라고 해도 이제 열세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도 지금 브라가의 좀 상황 봤을 때 이제 이번 경기가 무려 원정 4연전이라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브라가의 좀 피로 누적이 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체력적으로 좀 열세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그런 좀 브라가의 그런 좀 경기력 또한 좀 저조할 우려가 이제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 4연전이라는 게 이제 브라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뼈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도 이제 현재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상대가 좀 니스인데,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템포를 좀 빠르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트랜지션 공격을 좀 주로 이제 구사하기 때문에, 그런 니스 상대로 이제 피로 누적이 커 에너지 레벨이 좀 밀릴 수 있는 그 좀 브라가가 이제 니스의 그런 좀 트랜지션의 공격에 좀 대처가 이제 생각보다는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뭐 템포 싸움에서도 되려 브라가가 밀릴 가능성이 좀 충분히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그렇게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가면 갈수록 좀 니스 쪽으로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가는 방향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니스가 현재 뭐 유로파리그 전패 중으로 사실상 이제 16강 진출은 뭐 거의 좀 물 건너 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니스 입장에서는 뭐 16강 진출 여부를 좀 떠나 지금 긴 연패를 끊는 게 가장 지금 우선순위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니스가 물론 뭐 이제 뭐 16강 진출과는 좀 별개로 일단은 지금 긴 연패를 좀 끊어서 빠르게 좀 흐름 전환을 하는 게 좀 급선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은 저는 현재 좀 낮다고 봐서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은 좀 어느 정도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하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여러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렸을 때 현재 저는 뭐 브라가 사이드로 보기에는 좀 이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좀 보여져요. 네. 그리고 되려 이 경기는 좀 니스가 좀 긴 연패를 좀 끊을 가능성이 더 적합한 경기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니스 사이드로 이제 접근하는 경기로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니스 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구석기라 봤을 때는 니스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보이스 대 이제 릴. 자, 일단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지금 2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용보이스는 스위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흐름이 좀 안 좋은데 이어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수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그런 좀 영보이스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마르세유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영보이스와 달리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 경기도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초반부터 뭐 영보이스가 좀 템포를 좀 끌어올리며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도 라인이 지금 올라가 있을 그런 영보이스 상대로 굳이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이유는 없다 보니까 주로 뭐 역습이나 좀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맞불을 좀 놓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영보이스 좀 홈에서는 뭐 대체로 이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좀 흘러갔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릴 역시 뭐 맞불을 놓는다고 하면은 이 경기 역시 좀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이 경기가 뭐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간다고 해도 뭐 영보이스보다는 릴이 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뭐 중원 장력, 뭐 이제 공수 밸런스, 이제 뭐 경기 운영 등뭐 릴이 이렇게 더 우세한 부분이 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릴이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영보시 상대로는 주도권을 좀 쥐면서 경기를 좀 잘 좀 조율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전력, 뭐 흐름, 이제 뭐 경기력, 뭐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전부 릴이 더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릴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릴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물론 릴이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 영보이스의 뭐 공격이 굉장히 좀 그래도 날카로운 편이고, 그리고 이제 릴이 지금 뭐 영보이스 원정에서 솔직히 뭐 이제 클린시트를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다 보니까 요거는 뭐 영보이스가 그래도 골을 좀 넣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릴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때 뭐 이제 영부스가 뭐 골을 넣는다고 해도 뭐 화력전 양상 화력에서는 뭐 릴이 더 앞설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셀틱 대 이제 로마. 자, 셀틱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자,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어느 정도 긴 연승을 이어가다가 최근 패배를 좀 거두면서 기세가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5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했고,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나폴리와 칼리아리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흐름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뭐 최근 좀 비슷한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뭐 라인을 좀 올려서 뭐 공격에 더 포커스를 둬 이제 그렇게 좀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해 이제 플레이하는 좀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두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치고받기보다는 좀 잔잔하게 좀 흘러가면서 운영 싸움이 보다도 좀 치열할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템포는 좀 자연스레 좀 느리게 좀 흘러갈 것으로도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물론 지금 뭐 전력 면에서는 뭐 로마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최근 로마 같은 경우에 연패 중으로 이제 페이스가 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2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이제 득점력도 좀 식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로마가 좀 우위를 점하기는 좀 생각보다는 꽤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뭐 셀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뭐 홈 이점을 좀 잘 활용하는 만큼 홈에서는 좀 강세를 좀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셀틱의 홈 이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생각보다 좀 로마가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지금 뭐 하락세인 쪽 로마보다는 그래도 셀틱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셀틱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셀틱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말은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로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란데 이제 페네르바체. 자, 브란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수비 3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투란가 좀 아센시오가 좀 결장 중인 그런 좀 페네르바체고, 그 오시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적인 좀 출전이 좀 가능하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브란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최근 6경기 연속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면서 이제 부진을 좀 겪다가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뭐 여전히 좀 불안해 좀 흐름이나 이제 경기력은 좀 그리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제 득점기 창출에 있어서도 이제 생각보다는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을 만큼 이전만큼 좀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최근에는 좀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좀처럼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면서 다소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계속해서 뭐 무패 행진은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 이제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면서 확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기세를 좀 확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페네르바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브란이 뭐 11월부터 저조한 성적이나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다소 좀 침체된 상태고, 이제 이전만큼 홈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제 주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페네르바체 상대로도 이제 밀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페네르바체와는 좀 전력 차가 큰 만큼 지금 페네르바체의 좀 전력이 훨씬 더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페네르바체한테 이제 브란이 좀 끌려다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페네르바체 뭐 공격 전개가 뭐 확 좋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브란보다는 뭐 공격 전개나 좀 퀄리티에서는 훨씬 더 좀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뭐 페네르바체가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공격진에서의 그런 좀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어느 정도 좀 공격 전력에서 차이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두각이 나타내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고렸을 때 지금 뭐 페네르바체가 3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는 중인데, 이 경기마저 이제 승부를 좀 못 내면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기보다는 이번에는 그래도 페네르바체가 이제 승리를 좀 거둬서 무승부 행진을 좀 끊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페네르바체 승점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가 좀 이긴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좀 터지는 상황에서 좀 이길 것으로 좀 보여지고, 뭐 그리고 이제 브란 역시 뭐 최근 뭐 공격 퀄리티가 뭐 그렇게 뭐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홈이고, 그리고 이제 뭐 페네르바체가 이제 수비 조직력이 뭐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브란도 뭐 어느 정도 좀 득점을 한다는 전제하에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뭐 페네르바체 승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로파 리그는 다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 이제 리에카 대 이제 NK 첼레. 자, 일단 리에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첼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리에카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현재 연승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 2경기 연속 3골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공격 사이클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 이제 리그 페이지에서는 이제 24위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더 이제 올라가려면은 이제 계속해서 승리가 좀 필요한 그좀 리에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첼레 같은 경우에는 슬로베니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최근에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첼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퍼런스 리그, 이제 리그 페이지에서 이제 3위에 좀 위치하고 있는 중으로 좀 생각보다는 더 좀 좋은 성적을 지금 컨퍼런스 리그에서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그런 좀 행보가 이제 기대 이상으로 좋은 좀 첼레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첼레긴 하지만 그런 행보와는 달리 이제 현재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원정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리에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홈에서의 좀 경기 내용은 좀 대체로 이제 다 좀 좋았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런 리에카가 홈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양 팀의 그런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좀 경기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뿐만 아니라 전력 면에서도 지금 뭐 리에카가 뭐 첼레보다는 더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뭐 전력차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리에카가 이제 첼레 상대로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리에카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에카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딘 대 스트라스부르.
자, 에버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보다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에버딘이 지금 8경기 연속 지금 무패행진 중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승이 없는 상태로 지금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제 컨퍼런스 리그 좀 리그 페이지 33위로 이제 최하위권에 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페이스가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탈락이 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패 중으로 흐름이 좀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리그 페이지 2위에 이제 위치할 만큼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거의 뭐 매번 지금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좀 좋은 경기력을 좀 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현재 좀 스트라스부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에버딘 상대로는 비교적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리면서 이제 측면 전개나 좀 하프 스페이스 침투 위주로 공격을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뭐 그에 반해 뭐 에버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이제 무리하게 좀 라인을 올리면은 이제 되려 이제 뒷공간을 좀 허용해 이제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로우 블록을 좀 형성하면서 이제 버티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볼을 좀 탈취한다고 하면은 이제 직선적인 좀 공격 전개 위주로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대체로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에버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스트라스부르의 좀 공격을 좀 받아치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뭐 연패 중으로 뭐 최근 좀 페이스가 좋진 않지만, 자, 그래도 이제 에버딘에 비해 뭐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는 지금 더 이제 좋고, 뭐 특히 좀 공격 전개나 이제 퀄리티, 그리고 이제 전환 속도에서도 확실히 좀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확실히 뭐 이제 에버딘이 뭐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도 나름 뭐 준수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프랑스 리그 그것도 이제 뭐 중상위권에 좀 위치하고 있는 그좀 스트라스부르 상대로는 확실히 좀 에버딘이 이제 버티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가 좀 에버딘의 긴 무패 행진을 이제 저지할 만한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어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네, 이 경기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경기. 자, 일단은 네,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잘츠부르크. 자, 일단은 원정에서 잘츠부르크의 좀 수비 밸런스가 워낙 지금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좀 실점하면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이제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잘츠부르크의 그런 원정에서의 굉장히 좀 불안정한 수비를 더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프라이부르크 승 쪽 보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자, 유크라이 오바 대 이제 스파르타 프라. 자,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스파르타 프라 헨무나 이제 무승부 쪽에서 이제 골라가는 경기. 그런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트리키아 리그 팀이 삼수스포르 대 이제 그리스 리그 팀이 이제 아테네. 자, 이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삼수스포르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도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유로파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